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성매수 의혹 등으로 공화당 안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인물로 트럼프 인선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지난 2월 대학생을 숨지게 한 20대 불법 이민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즉각 범죄자를 몰아낼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 이민자의 횡단을 막기 위해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강에 대형 부표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부표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용한 일명 브러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가짜 보석 반지 등을 보낸 뒤 동봉한 QR코드를 스캔하게 해 정보를 빼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행사 중 하나인 LA 오토쇼가 내일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현대와 기아는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비롯해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신차 공개에 나섰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게이츠는 성매수 의혹 등으로 공화당 안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인물로 트럼프 인선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던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게이츠는 자신의 인준이 새 정부 과업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정치권의 싸움을 오래 끌어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는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안에서도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2명의 여성에게 $10,000, 1,400만 원 이상의 의심스러운 돈을 보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파장은 계속 커졌습니다. I was shocked by the nomination, given the many allegations, but that's why it's important that the Senate go through its process. 이틀 전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을 재고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게이츠도 의회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지만 게이츠를 조사한 하원 윤리위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상원 인준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 속에 결국 사퇴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인선 중 첫 낙마 사례가 됐는데 트럼프는 게이츠가 새 정부에 방해되지 않으려 한 것이라며 게이츠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아직 새 법무장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맷 게이츠 사태로 충성파 위주로 기용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 방식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베테랑 검사 출신인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새 법무장관에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성명을 통해 낙마한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를 대신할 인물로 20년 가까이 검사로 재직한 본디를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본디 지명자가 플로리다주 첫 여성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플로리다를 안전하게 만들었고 펜타닐 과용에 따른 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본디 지명자 역시 충성파로 트럼프 일기 때 오피오이드와 마약 남용 커미션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발표 직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본디 새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지지를 잇따라 보내며 이번에는 임명이 확실할 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월 미국에서 대학생을 숨지게 한 20대 불법 이민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겠다 말해온 트럼프는 즉각 범죄자를 몰아낼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운동복 차림의 한 여성이 대학 교정안을 달립니다. 지난 2월 조지아주에서 찍힌 대학생 22살 라일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간호학을 전공하던 라일리는 이튿날 조깅 코스 옆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베네수엘라 국적의 불법 이민자 26살 호세 이바라였습니다. This sick, twisted, and evil coward showed no regard for Laken or human life. We are asking that same be done to him. 조지아주 법원은 오늘 이바라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공개되자 트럼프 당선인은 즉각 SNS를 통해 라일리를 위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경을 지키고 범죄자, 폭력배를 몰아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라일리 사건을 바이든 정부 국경 실패의 상징으로 꼽으며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언해왔습니다. 특히 취임 첫날은 독재자가 되겠다며 백악관 복귀 즉시 대규모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n day one, I will launch the largest deportation program of criminals in American history.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불법 이민자의 횡단을 막기 위해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강에 새로운 부표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크레인이 리오그란데 강에 부표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텍사스주로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부표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텍사스주는 리오그란데 강에 부표를 설치하는데 $100만 지출했습니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부표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철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은 오늘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르며 공격하는 긴박한 순간이 담긴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 저녁 28세의 데야 압델 하디 할라이베가 브로드웨이 420번지에 있는 타겟 매장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칼 세트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 다음 올림픽 드라이브에 있는 경찰서까지 짧은 거리를 걸어간 할라이베는 버튼을 눌러 경찰관을 호출했고 경찰관이 나오자 칼을 꺼내 공격했습니다. 할라이베는 일단 자리를 피하려는 경찰을 따라잡다 둘 다 넘어졌고 다시 칼을 들고 다가가다 여러 발의 경찰 총격에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관은 목과 어깨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뉴욕 출신으로 알려진 할라이베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포로 다이아몬드를 받으면 조심해야겠습니다. 피츠버그에 사는 메리 투들 씨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다이아몬드 반지와 함께 회사 소개, 그리고 바코드가 찍힌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브러싱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소비자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물건을 보낸 후 리뷰만 적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도 요구하는데 그런 후 돈을 빼가는 수법입니다. 연방우정국은 이런 방식의 브러싱 스캠이 최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소포로 받았을 경우 항상 의심하라고 우정국은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이 연말 시즌을 맞아 기프트카드 등 쇼핑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사기범이 소매점에서 기프트카드를 뜯어 정보를 몰래 빼낸 뒤 카드가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가 새 기프트카드를 구매했는데도 카드에는 실제 남은 구매액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온라인을 이용한 소비자 직거래 관련 강도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달 동안 5건, 이번 달 들어서는 이미 2건이나 발생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 허위로 판매 제품을 올린 뒤 찾아오는 구매자를 특정 장소로 유인해 금품을 강탈하는 수법이라는 설명입니다. LA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각 지역 경찰서에 마련된 물품 안전 교환 장소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시나몬 제품에서 납이 검출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식품 제조업체인 IHA 베버리지가 제조한 시나몬 가루에서 높은 납 함유량이 발견돼 섭취하게 될 경우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IHA 베버리지의 슈퍼 브랜드 시나몬 가루 4온스 제품입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질병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식당 관계자들에게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정치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당파 비영리 언론기관인 캘 메럴스는 캘리포니아주의 인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난 3년간 43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 인구 감소와 사망자 증가, 출산율 감소 등이 그 이유로 꼽혔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방의회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980년대 이민과 베이비붐으로 인해 인구가 25% 이상 급증하면서 연방 하원 의석수가 45석에서 52석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는 미래 인구 전망이 좋지 않다며 2030년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의회 의석 4석 이상과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뉴욕주도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 상황이며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텍사스와 플로리다주는 정치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행사 중 하나인 LA 오토쇼가 오늘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내일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현대와 기아는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비롯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신차 공개에 나섰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7명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여유 있는 3열 실내 공간에 널찍한 트렁크까지 갖췄습니다. 한 번 충전에 335마일을 달릴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와 탁월한 주행 성능의 강력한 엔진까지 장착했습니다. 현대차가 야심차게 선보인 전동화 대형 SUV 아이오닉 9입니다. It's a 110.3 kilowatt hour battery. But what that allows us is on every trim of that vehicle, rear-wheel drive and all-wheel drive trims, every trim is going to have over 300 miles AER. For a large 3-row SUV. 올해 LA 오토쇼에서 현대차는 전기차 미래 비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형 패밀리 SUV의 수요가 높은 미국 시장에서 실용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아이오닉 9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입니다. Come down, see the LA Auto Show, walk the cars, make sure you experience the inside of the Ioniq 9 and catch the really bold exterior design on that vehicle. 현대자동차는 또 수소 전기차 콘셉트카인 이니시움도 함께 공개하며 내년 양산형 모델 공개 계획도 밝혔습니다. 기아는 가장 많이 팔리는 인기 모델 스포티지의 부분 변경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는 보다 세련되어진 디자인의 신형 모델을 미주 시장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기아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기능이 대폭 향상된 2025년형 EV6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또 이번 LA 오토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EV9 GT도 내년 하반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So this is a updated version of the Sportage. Will go on sale in the next couple months. And I think the most exciting thing about it is the fact that it has basically a powertrain that fits your life. It's a perfect example of how Kia likes to give options to any kind of buyer. 제네시스는 2026년형 GV70와 GV70 전기차 버전을 전격 공개하며 진화된 디자인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The newly redesigned 2026 electrified GV70. It's got a bigger battery, more range, and it now comes with a 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It's the first global freestanding design studio for the brand, for Genesis. It's going to be located in Los Angeles, and we're really excited because it's going to be a world-class studio. 현대와 기아 등은 물론 전기차의 미래 버전을 엿볼 수 있는 이번 LA 오토쇼는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용령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들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3명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 날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보고를 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29일 본회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탄핵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기준액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법안들이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이뤄진 지난 14일과 15일 잇따라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법대로라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에 관한 이 대표의 범죄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전 정말 몰랐습니다. 박 의원은 판사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소신을 담았을 뿐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검사 탄핵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검찰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지휘했던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직접 비판에 나섰습니다. 수사는 지난 정부 때 시작한 건데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추가 검사 탄핵에 말을 아끼던 검찰. 탄핵 대상과 일정이 구체화하자 탄핵 대상에 오른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실명으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수사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란 겁니다. 조 차장 검사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전 정부 때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4년 반 동안 처분이 이뤄지지 않다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뒤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 내린 건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처분한 검사들을 표적 탄핵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차장은 또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 2심 재판 공소 유지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TMF 사건 같은 경제, 민생범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코바나 컨텐츠 의혹으로 김 여사 등에게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음에도 재청구조차 하지 않은 인물이 법사위원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성윤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28일 검사 탄핵안과 동시 표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일단 실력 행사로 비춰질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해 맞불 영장 청구보다는 탄핵 부당성 강조에 집중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핵 위협에 나선 러시아가 실제 핵 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을 쏜 건 전쟁 시작 이후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잇따라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자 맞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공격했다는 우크라이나군 발표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방송을 통한 대국민 깜짝 연설에 나서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을 향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겁니다. В том числе и испытания одной из нов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ракетных систем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с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ой в безъядерном гиперзвуковом оснащении. 시험 발사는 성공적이었으며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로 브리안스크와 크루스크 등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앞서 현지 시간 21일 러시아가 전쟁에서 처음으로 ICBM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순항미사일 7발도 드니프로로 함께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드니프로 주지사는 지역 내 산업시설이 피해를 입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Сьогодні була нова російська ракета. Всі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 швидкість, висота мі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ї балістичної. 다만 푸틴의 발표 전 미 당국은 드니프로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을 ICBM이 아닌 실험 단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미 당국자가 러시아가 이런 역량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와 지원국들의 겁을 주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스 사령관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영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수뇌부 양측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전쟁 기간 민간인에게 가해진 반인도적 행위 때문입니다. 재판소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가자 지구의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의료품을 의도적으로 박탈했다며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지도자에게 영장이 발부된 건 2002년 재판소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이스라엘을 기습해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발부됐습니다. 하마스 지도자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이스라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זהו יום שחור בתולדות העמים, שהוקם כדי להגן על האנושות, הפך היום לאויב האנושות. ישראל לא מכירה, ישראל גם לא תכיר בהחלטה מעוותת זו.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EU는 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It is not a political decision. It is a decision of a court of justice, a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미국은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엔 124개 국가가 가입돼 있는데 원칙적으론 피의자가 자국 영토 내로 들어왔을 땐 체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월 가입국인 몽골을 방문했을 때 되려 환대를 받는 등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체포 우려로 네타냐후 총리의 활동 범위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치열해지는 2024 바디프렌드 기업대항 골프대회가 이번 주말에도 그 뜨거운 승부를 이어갑니다. 토요일 방송되는 2조 예선 경기에서는 은행권의 실력파 한미은행과 숨은 실력자 알타홈이 격돌해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B조 예선 경기에서는 전통의 강자 뉴스타 부동산과 이미 1승을 챙긴 우승 후보 카츠바가 만나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진검승부를 선보였습니다. 한미은행과 알타홈 그리고 뉴스타 부동산과 카츠바의 예선 경기는 오는 토요일 밤 스펙트럼 케이블과 디렉TV, 24일에는 지상파 18.2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미 최대 전기 유틸리티 회사인 에디슨사가 과학과 수학 등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해 15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미국 최대 전기 유틸리티 회사인 에디슨사가 과학과 수학 등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해 15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에디슨사는 과학이나 기술 등 스템 분야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 30명에게 각각 5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4년제 대학에서 1학년을 마치면 유급 여름 인턴십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23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든그로브시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시정부는 마이크로비즈 프로그램을 통해 스몰 비즈니스들의 비즈니스 플래닝과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세일즈 마케팅 등을 도와주며 저소득 직원들을 채용할 경우 5만 달러 미만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후 3개월 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인 한인 여성이 5년 징역의 형량 거래에 합의했습니다. 뉴저지주 법원 버겐카운티 지법은 지난 2022년 5월에 체포돼 수감 중인 그레이스 유 씨가 혐의의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게팅에 합의했으며 최소 형량인 5년 징역 구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억울하지만 남은 두 자녀들을 생각할 때 빨리 출소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형량 거래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월 말 현재 공항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 사건은 최소 311건으로 지난해 전체 도난 건수 95건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연휴 기간 순찰 인력과 도보 경비를 늘리고 CCTV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콤보이 지역에서 잘못 주차를 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시정부는 샌디에고 한인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콤보이 디스트릭트 지역 내 상가와 오피스 건물의 주차장들이 유료로 전환되고 있는데 유료인 줄 모르고 주차했다가는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U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U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